이제 또 이제 소통도 좀 하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끝내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 생각하는 그 경제, 아까 조금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마저 더 이어서 하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왜냐면은 제가 아까 생각했듯이 이 거시적 경제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의 관점에서 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는요, 그냥 미국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방송, 유튜브 방송 중에 그게 있었어요. 최진기 맞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의 위안화가 절대로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 위안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 말은 맞죠. 왜냐? 지금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려면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위안화의 양이 미국의 달러를 능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중국 위안화를 갖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위안화가 있다 쳐봐요. 그건 제가 위안화 갖고 아프리카 가서 바나나 이게 산다고 위안화를 내놓잖아요? 안 팔아요. 물론 한국 돈 갖고 가도 안 팝니다. 그 나라 자국 화폐 아니면 달러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그 다음 러시아 포함해서 이 구소련권은요, 경제가 하도 이렇게 들락날락 이 경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자국민들이 큰 돈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는 것 같은 거, 큰 돈 들 때, 이럴 때는요, 달러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맞춰서 자기 지역 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아요. 아니면 유로화, 이런 식으로. 근데 주로 달러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달러가 많이 퍼지려면은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질 수 있느냐가 문제점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놔도 그 달러를 다른 나라가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어야 그 달러를 가지고 서로 교환이 되면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달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달러를 어떻게 하면 가지게 할 수 있느냐인데, 옛날 때는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대규모 산업을 일으켜서 공업화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벌었는데, 그때 미국이 돈을 벌었던 방법은 제조업이었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거기다가 군수물자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제조업 국가였다고요. 세계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미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미제 초콜릿, 미제 자전거, 미제 자동차,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막 초토화됐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능가할 수 없게, 유럽의 과거 열강 국가죠. 식민지를 개척했던 영국이 됐던 프랑스가 됐던 독일이 됐던 이런 나라들이 전쟁 이후에도 미국에 따라올 수 없게, 미국을 능가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세계의 경제의 흐름, 즉 돈줄기의 흐름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동부 지역만 일방적으로 개발되고 서부 지역이 좀 낙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서쪽을 대개발을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서부 쪽과 태평양을 맞보고 있는 연안 국가들을 공업화시켜서, 즉 미국이 갖고 있던 산업을 냉전시대 때 자국과 동맹관계를 가진 국가들에게 산업시설을 이전을 시켜서 아웃소싱을 줬다고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게 한 거예요. 한국 제품, 일본 제품, 이런 것들. 그래서 물건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이 돼요.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뭘 하냐? 달러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돼요? 그 달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있으니까 또 그 달러를 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때 미국이 했던 게 뭐예요? 근본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오일 달러라 그래서 석유랑 달러를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국이 물건 생산하려면 석유가 필요해. 중동에 가야 돼. 근데 중동에서 석유를 살려니까 뭘 그래요? 달러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준다고요. 그렇죠? 달러를 주고 원유를 받고 물건 만들고 미국에 팔고 미국은 다시 달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초창기에는요.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를 중심으로 달러가 퍼졌어요. 한미 동맹, 한일 동맹, 미독 동맹 이런 식으로 미국과 냉전 시대 때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하면서 달러가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쭉. 그래서 산업국가들은 잘 살고 산업국가가 아닌 나라는 못 살았어요. 왜 못 살았느냐? 미국하고 어떤 그 무역관계에 있지 않은 나라들은 달러가 필요 없잖아. 미국에 물건 수출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달러가 없어요. 필요 없기도 하고 달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다? 좀 괜찮은 물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때 일본 소니가 잘 나갔으니까 이런 괜찮은 물건을 살려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을 때 이게 죄다 달러가 되는 거야. 달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업화를 시켜도 소용이 없는 게 미국이 야, 너 나랑 친해?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야, 네 물건 안 사. 이러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한테 달러 안 준다예요. 그럼 달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자재를 사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이 안 되죠. 공장을 짓는다고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장을 지어도 그 만들어진 물건을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버린다니까. 야, 안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국 내 달러가 안 돈다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한정된 국가에만 달러를 주면서 즉 냉전 국가들, 대립되는 국가들과는 달러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달러 왜 줘?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던 당시에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 같은 이런 방, 이런 거 방 하나가 100달러였습니다. 100달러. 놀랍지 않아요? 옛날 때 제가 영국에를 제가 2000년에 갔어요. 2000년. 예. 아사히 신문장학생 끝나고 1999에서 2000년까지인가 한 1년 동안을 영국 유학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체코를 갔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체코에 딱 갈 때 여기 100달러 딱 있으면은 VVVIP예요. 100달러. 어마어마했어요. 100달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완전히 한 600년 된 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뷔페식으로 밥을 먹고 막 다 해도 얼마예요? 그럼 20달러. 막 이랬다고.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옛날 때는. 예. 왜? 달러가 적으니까. 달러가 적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북한도 그렇죠. 북한의 달러의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달러를 북한 돈으로 바꿀 때 달러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 예, 그랬던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자기 편이 아니면 달러를 안 준 거예요. 우리가 무역해서 버는 것도 이거 외화벌이가 다 달러입니다. 했던 게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무한 경쟁으로 가면서 쭉 간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더 퍼집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중국으로 퍼졌다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가 세계에 더 많이 퍼진 겁니다. 중국이랑 거대한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 퍼져버렸기 때문에. 러시아로도 퍼졌어요. 동유럽으로도 퍼졌다고. 자, 그랬는데 옛날 때 그 좌파 사람들이 만든 그 방송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은 미국은 달러의 값어치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되면서 무너진다 라고 막 방송 나온 게 있어. 나 그래서 보면서 야, 얘네들 경제 모르는구나. 경제는요, 국가 단위로 가면 정치 경제가 됩니다. 정치 경제.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예요. 예. 그래서 정치 경제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학고방에서 그냥 밥 먹고 살 때는요,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들끼리 그냥 치킨 해서 파시고 빵집 해서 파시고 그냥 여러분 개인이에요. 상관없어.
근데 이게 대기업이 된다던가 다국적 기업이 된다던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치입니다. 예. 정치적 고려, 정치적 계산이 없이는 절대 개발이 안 되고 투자가 성공하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걸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바람에 못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만 하면 해외 투자 족족 망하는 거예요. 정경유착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것만을 부각시켜가지고 못하게 해버린 거라고. 중국이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 이룬 이유는 뭐예요? 정경유착 때문이에요.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기업이 밀착관계를 갖고 몰빵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이게 정경유착이야. 이게 왜 잘못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왜 경제성장했어요? 정경유착 때문에 된 거예요. 정경유착이 나쁜 게 아니라 부패가 나쁜 거지.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죠. 정경유착 이코로 부패가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정경유착은 정경유착이고 부패는 부패야. 예. 따로라고. 그러니까 부패를 제거해야 되는 거지 정경유착 자체를 문제있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를 베트남에 팔아먹기 위해서 베트남에다가 ODA 무상 원조 있잖아요. 그 무상 원조에 주는 금액을 호치민서부터 사이공까지 고속도로를 뚫어줬다고. 고속도로를. 그 전제 조건으로 토요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토요타 자동차를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일본 자동차를 쫙 뿌려버린 거예요. 이거 정경유착이에요. 정부가 매년 이거 무조건 나가는 정부 예산이에요. 후진국에다가 주는 돈이야. ODA 무상 원조. 정부가 쓰는 그 ODA 무상 원조를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 결탁을 해가지고 무상 원조로 고속도로 깔아주고 그 조건으로 일본 자동차를 판매하고. 이게 왜 나빠? 어? 이게 부정적인 거야? 이거를 지금 좌파들이 못하게 막는 거거든. 이건 매우 나쁜 것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예. 공무원들이 시도도 안 해요. 왜? 이거 잘못 건드렸던 나중에 자기 고가 점수에서 깎이고 오히려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미국은요. 이런 식으로 냉전 시대 때부터 냉전이 끝난 현재까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무역 적자.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뭐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답니다. 왜? 미국은 물건을 가져가고 달러를 지불했으니까. 달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지. 우린 달러가 들어왔으니까 흑자가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퍼뜨렸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번 우한폐렴으로 전 세계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숨을 흡 참고서 5분 있으면 갑니다. 황천강을 건너가요. 그 5분 숨 참아서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산소호흡기 붙여준다고 제가 사나요? 죽지? 끝난 거냐?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몸속에 피가 흐르듯이. 근데 심장이 멈췄어. 즉 뭐다? 자금이 돌다가 자금 흐름이 멈췄어. 심장이 멈춘 상태로 5분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세계 경제가 심장이 뛰듯이 자금이 핏줄에 피가 돌듯이 쫙 돌고 있는데 이게 우한폐렴 때문에 1년 정도 멈춰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표현하고 경제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그게 세계 대공황이란 말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죽으면 큰일 나지. 근데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살릴 수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막 인공호흡하고 온갖 것이 다 들어가죠? 그게 바로 경제로 다시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구제금융이에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 막 살리려고 여기다 뭐 주사도 놓고 뭐 심박 이거 하는 것도 있고 막 하잖아요. 간호사들 달라붙어서 막 온갖 짓을 하고. 그게 바로 경제로 얘기하면 구제금융이란 말이에요. IMF가 들어와서. 네. 근데 그 구제금융은 뭐로 결제한다? 달러. 세계공황이 오면서 세계공황을 다시 호황으로 바꾸려면은
구제금융이 필요합니다. 이번 레바논 사태를 보세요. 레바논이 시작일 뿐이지 다른 나라 다 옵니다. 유럽의 피그 국가, 한국도 위험하죠? 중국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험하죠? 저 경제가 팍 망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고. 천문학적인 금액.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이게 미국에서 이 달러를 찍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계 경제 규모가 예전 같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투입될 달러는요, 미국이 산업화를 할 때, 그 냉전 시대 때 서로 친구였던 국가뿐만 아니라 심지어 적성 국가에게까지 달러가 갈 겁니다. 구제금융으로. 그리고 여태까지 수백 년간 건국 이래 미국하고 무역조차 안 해봤던 나라들도 구제금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왜? 주변 국가 망하면서 같이 망하거든. 그러면 전 세계에요, 갑자기 탁 손가락 한번 튕기면요, 엄청난 양의 달러가 갑자기 많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인쇄기로 그거를 과연 커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의문점이에요. 미국이 갖고 있는 전국에 있는 53개 주는 달러기를 막 미친 듯이 돌려도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달러를,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데? 왜? 전 세계거든. 97년도 때처럼 특정 국가에 주는 구제금융이 아니에요. 따라서 원래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내면은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갑자기 달러의 수요가 이렇게 가다가 팍 뛸 겁니다. 세계공황, 세계금융으로 인한 국가 파산 사태. 그러려면 미국은 지금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찍기 시작해야 돼요. 미리 찍어서 재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가 금융위기가 났을 때 쫙쫙쫙 뿌려준다고. 야, 이거 장난 아니겠죠? 미국이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여러분, 미국이 이거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하는 거야. 난 이걸 보면서 미국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 정말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달러 안 사고 100일 것 같아요? 지금도 달러를 찍어냈는데 달러가 쪽쪽 사라집니다. 쪽쪽 사라져. 왜? 엄청나게 필요해. 여러분, 지금 막 달러 사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애들 안 살 것 같아요? 대만, 홍콩, 싱가폴,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다 삽니다. 다 사. 다 산다고. 다 사서 은행에 넣어놓기도 하지만 은행 못 믿는 사람들은 금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다고 지금.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특정 국가,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과거에는 냉전 시대 때는 같은 동맹국 국가, 냉전 이후에는 뭐 중국 같은 나라, 요 정도. 하지만 그래도 안 되던 변방, 뭐 파푸마 뉴기니, 동티모르, 뭐 감비아, 잠비아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까지 다 퍼지는 거라고. 미국이 드디어 전 세계에 달러를 확 퍼뜨리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단일화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우한 폐렴을 계기로 해서 세계의 화폐는 드디어 달러로 통합되는구나. 달러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달러의 양이 늘어남으로써 지역 화폐가 죽어버린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달러가 많으면 달러가 많이 생기니까 인플레이션, 달러의 가치가 희박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달러가 이번 세계 공황으로 인해서 국가 부도가 나는 나라에 달러가 왕창 들어가면서 지역 화폐,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는 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옌, 그 다음에 또 어디야? 태국이 바트인가? 필리핀인가? 이런 데에 지역 화폐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달러가 덮어버린다니까? 이해 안 되세요? 지역 화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빈자리를 메꾸면서 간다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풀려도 문제없다예요. 왜? 달러가 풀린 만큼 그 지역 화폐는 죽어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 보면, 이 지역 화폐 다 죽어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조그만 나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체에서 피가 도는 거라면 경제에서는 돈이 도는 것이고 국토에서는 자동차가 도는 게 피가 도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옛날 때 여러분 그 고속철도 깔면은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고 고속철도 딱 깔았더니 어떻게 돼요? 경제가 중앙 집권화가 돼버렸죠.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고 대구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놉니다. 왜?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러면서 서울 중심으로 쫙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돈이 쫙 퍼지면서 어떻게 되냐? 지역화폐 싹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지역화폐 싹 죽어버리고 달러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가 딱 잡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한폐렴 때문에 각자 고립이 돼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쇼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추측은 앞으로 우한폐렴 이후에는 달러와 연동된 전자화폐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달러와 연동된. 뭐 위엔하고 연동되거나 원화랑 연동된 비트코인 이런 거 이게 다 필요 없어. 달러랑 연동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차피 여러분 화폐로 안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와, 그 미국 햄버거 맛있겠다. 미국 햄버거 하고 딱 결제하면 제가 달러를 종이에 묶어서 워싱턴으로 이렇게 던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결제 한다고. 전자결제. 달러를 던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전자결제 한다니까? 따라서 달러에 기반한 전자화폐가 나오겠지. 예측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 제 뇌피셜이지만 제 뇌피셜이 맞을걸? 아마. 중국은 이번 화폐 전쟁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괴멸적인 타격. 왜 그랬느냐? 이거 한국도 받을 것 같아. 한국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다른 전 세계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보니까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지금 막 돈을 찍어서 준다 그러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찍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6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달러 찍어준다니까? 아니 그 돈 찍어준다니까? 미국 찍는 거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설명했죠? 미국이랑 비교하지 말아. 이건 기축통화야. 논외예요. 일본도 지금 돈 찍어준다고 난리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역 화폐를 많이 찍으면, 즉 한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거나, 원화를 많이 찍거나, 일본에서 엔화를 많이 찍거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로화를 많이 찍죠.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서 위엔화를 펑펑 찍습니다. 왜? 내수경제 돌리려고. 마구마구 찍어내서 지역화폐 양을 이만큼 증가시켜 놓으면 달러 대비해서 어떤 게 가치가 높아질까? 달러 대비해서. 달러랑 지역화폐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아질까요? 무조건 달러가 높아집니다. 미국이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대도요. 달러의 가치는 여전히 위가 됩니다. 지역화폐를 많이 찍으면 여러분들이 한국 돈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달러의 양이 급격히 줄어요. 급격히 준다고. 그렇죠? 그렇죠. 달러처럼 원화 뿌리면 망해요. 당연하지. 망하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 원화를 풀어서 지역 화폐를 풀어서 중국은 말할 거야. 중국은 아니 왜? 중국은 끝났어요. 중국은 너무나도 많이 미친 듯이 위엔화를 찍어냈어요. 왜? 이것도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돼? 중국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중국이 바보예요. 뭐냐? 여러분 그거 있죠? 위엔화 평가절하. 위엔화 평가절하. 위엔화의 가치가 싸야 위엔화의 그 환율의 가치가 싸야 중국 제품이 해외에서 싸게 팔린다.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그거는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미국하고 사이가 나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최근에 중국은 위엔화의 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해서 위엔화가 싸야 되거든. 싸야 수출이 잘 되니까 위엔화를 미친 듯이 찍어댔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을 신청 한 해 만에 했는데 환율 조작국 신청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왜 중국의 환율 조작국을 안 했을까? 그거는 뭐예요?
더 찍으세요. 더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이 위안화를 왕창 찍어서 위안화 평가 가치를 좀 떨어뜨렸는데 이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와 이거 함정에 단단히 걸렸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경제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사람 까먹었어. 하여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배운 게 다예요. 학점도 C 맞았습니다. C. A 플러스 못 맞았어. 그때 배운 게 다예요. 예.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그냥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예. 케인즈 아닙니다. 그 마크로 이코노믹의 그 대가가 있어요. 그 사람 까먹었어. 하여튼 그 사람 책 갖고 공부했어요. 저는 그 책,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왜 C를 맞았냐면 그 거시경제학 책을 보면, 맨큐의 거시경제학. 뻑큐 아닙니다. 맨큐. 맨큐의 거시경제학인데 그 거시경제학을 보면서 내가 선생하고 막 했다고. 교수님, 이거 맨큐 이거 이론 틀린데? 내가 막 그러고 했다고요. 그때 그 이론의 내용이 뭐냐? 대국경제, 소국경제 이론이라는 거 있어요. 뒤쪽 챕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국경제 이론 나올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거 맨큐 이 사람 가설 잘못됐습니다. 왜? 맨큐 경제학의 그 뒷부분에 나오면 그 결론은 뭐냐? 소국경제, 그러니까 내수경제 하는 것보다 대국경제, 수출을 해서 이렇게 교류하는 경제가 더 그 나라에 득이 된다라고 해서 경제 이론을 펼쳐놓은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교수님 이건 틀립니다 하면서 내가 따로 설명을 했다고 했더니 미국 교수였거든. 되게 싫어하더라고. 이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짜놓고서 거기다 어거지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제 조건 몇 개만 싹 바꾸면 이거 불리하도록 바뀝니다. 하고 이제 내가 막 칠판에 쓰고 막 서로 하다가 씹어졌어요. 너 이 새끼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진짜, 응? 큰일 났어요, 한국. 이번 선거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퍼주기로 원화를 팡팡 찍어내지 않습니까? 한국도 금융 경색 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따라서 달러는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원화를 발행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적자에 빠질 수 있어요. 환율, 환차손서부터 해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봐요. 이번에. 그걸 얘네들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민 개개인에가 100만 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요. 그 100만 원 받고 안 찍으면 되지요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받고 안 찍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게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면 경제 망하는데. 아니 장하성 이런 사람 어디 갔어요? 경제 전문가 그 뭐 어디 뭐 박사하겠다고 공부했다며. 이런 거 안 보여? 나 같은 지방대학교에 몽골,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한 사람들 이게 보이는데 대학도 좋은 데 나왔더구만. 유학도 좋은 데서 하고. 근데 이게 안 보이냐고. 딱 보면 보이는데 금융위기 온다. 예.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냐? 식량 위기 옵니다. 이제 슬슬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식량 위기 올 수 있다고. 제가 그것도 언제 얘기했어? 저 영상에서 말했는데 어디 동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전염병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전염병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식량난 옵니다. 돼지였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거 했어요. 문재인이가 우리나라에서 쌀 북한 퍼준다고 퍼주면 큰일 난다. 쌀 절대 주면 안 된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절대 북한에 쌀 주면 큰일 난다. 왜? 우리가 쌀 부족이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북한 쌀 주지 말고 갖고 있으라고. 일단 통계상으로는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몰래 북한으로 빼돌렸다. 우리나라 위험해집니다. 굶어요.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북한의 8월 위기설을 얘기했던 이유가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 왔거든. 굶어 죽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때 아실 거예요. 97년도 기억하시는 분들. 저는 97년도에 군대를 있었어요. 군대를 제가 98년도에 제대했을 거예요. 98년도에 제대했다.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올스톱입니다. 올스톱.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면요. 한국에서 공장들이 스톱해서 물건을 안 만들고 그 석유가 나는 석유 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석유를 생산 안 해버립니다. 예. 즉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금융위기가 와서 국가가 부도가 나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가 동시에. 그러면은 모든 생산이 올 스톱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있는 거 갖고 까먹고 사는 겁니다. 있는 거 갖고. 상당한 위기가 온다고 지금. 그래서 위험해집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 지금 친구들도 많고 한데 카자흐스탄도 식량난이 왔습니다. 조금. 그래서 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나 그랬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양사업 했죠. 그 양사업 친구한테는 해놨어요. 저는 투자 이번에 못했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친구한테 조언만 해줬죠. 이번에 양 대량으로 키우라고. 이거 키우면 이번에 5배 이상 돈 받으니까 개체 수만 왕창 늘려놓고 가만히 기다렸다가 가격 폭등하면 그때 팔라고. 3배 올랐을 때 1차 팔았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올랐어요. 6배 올랐대. 중국 애들이 지금 식량난이 왔거든. 네. 엄청 팔아요. 그런데 카자흐스탄도 우한폐렴이 퍼지면서 식량난이 왔습니다. 왜 식량난이 왔느냐? 그 나라에 식량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식량은 있어요. 근데 뭐다? 유통이 안 돼 버린다니까. 카자흐스탄이요. 밀 수출량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마 캐나다인가? 할 거예요. 카자흐스탄 2위예요. 밀 엄청나게 생산해요. 근데 인구는 딱 17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진짜 밀가루로 샤워를 해도 될 정도로 밀을 무진장 많이 생산해요. 고기? 지천에 널린 게 고기죠.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먹으니까. 제가 여기 이 뱃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양고기로 다져진 똥배입니다,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가격이. 밀가루 가격이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도 썩어 문드러질 만큼 밀을 수출하는 나라가 밀가루 가격이 2배가 뛰었어. 왜 2배가 뛰냐?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밀이 생산이 됐는데 절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질까봐. 그래서 시골에서는 밀이 썩어 들어가고 도시에서는 식량이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왜? 한 달 반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자기 국가 아니니까 그거 풀면 돼요. 야야 가져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이런 사례를 또 언제 봤었냐면요. 소련.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이런 현상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우크라이나까지 포함되어 있었잖아. 우크라이나도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분리가 됐지만 근데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밀을 많이 생산합니다. 흑토지대에 갖고 맨날 어렸을 때 지리학 공부하면은 그 밀을 많이 생산했다 그래. 지금도 밀을 엄청 생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소비에트 국가가 해체가 돼버렸잖아. 해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가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밀을 보낼 때 옛날 때는 그냥 기차 태워서 보내면 됐어요. 야 가져가 하고 보내면 됐는데 독립국가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권, 통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뭐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붕괴가 되면서 철도가 부도가 나가지고 철도원이 없는 거야. 일할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밀이 썩어 들어가. 창고에 이만큼 싸놓고 썩어 들어가요. 근데 모스크바에서는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금융위기가 오면서. 러시아 붕괴는 금융위기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난으로 결국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딱 되니까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시면 러시아는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갖고도 러시아는 먹고 살아요. 물론 과거들이죠. 근데 그런 나라가 기아가 와버렸다니까. 근데 카자흐스탄이 똑같은 거예요. 자국 내에 먹을 게 있는데도 기아가 와버린 거야.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 자급자족 가능해요? 어? 자급자족 가능하지 않잖아. 어? 자급자족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문재인은 북한에 쌀 퍼주려고 안달을 하죠. 일부 퍼줬다는 소문도 있죠. 어쨌든 장부 기록상에는 분명히 농협이나 창고에 쌀 있다고 했습니다. 장부 기록상에는. 그거 북한에 퍼주지 않았다면이에요. 만약에 북한에 퍼줬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계산하는 비축미에 문제가 생기면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응?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쌀도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부하게 먹고 살았던 거는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농산물 때문이에요. 좌파들 맨날 농산물 수입 반대했죠? 맨날 불 지르고. 그래! 이참에 미국이 농산물 수출 안 해주면 끝나요. 너희들 맨날 농산물 반대했지? 그래! 너희들 신토부리 잘 먹고 살아. 신토부리 하면 뭐 할까요? 사람 잡아먹겠지. 먹을 게 없는데. 응? 문제 생겼다니까. 예? 미국은 있어요. 해결 방안이요. 해결 방안은 간단해요. 이번 선거 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친중 국회의원들을 제거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친중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국회에 뽑아서 다수석을 차지하게 만들잖아요. 이건 좌우가 없습니다. 저희가 늘 그러지만 좌우가 없어요. 친중엔 좌우가 없다. 친중 국회의원들, 여야에 숨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뽑아주잖아요. 그러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뭐야? 이 새끼들 완전히 중국한테 다 넘어갔네? 야야야, 쟤네들 살려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반중친미 하세요. 그러잖아. 뭐 자세한 거 뭘 알려 그래. 전략은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반중친미 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미국에 쌀 많아요. 네. 응? 쌀. 엄청 많다고.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미국에 쌀이 많죠. 돼지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이번에 그 가격이 다 폭등할 겁니다. 중국 돼지열병 걸려서 돼지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미국이 어마어마한 양의 농산물을 과거처럼 뭐 좌파들이 뭐 농산물 수입 반대 뭐 분신자살하고 난리쳤죠? 상관없어. 그래 분신자살에 너 안 팔게. 딴 데 팔아도 돼. 왜? 딴 데 팔아도 어차피 현재까지 팔았던 미국 가격에 두세 배 붙여도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거든. 가격을 올려도 살 사람은 줄을 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국 화폐를 마구마구 이번 선거에 찍어내서 국민한테 퍼주면 자국의 화폐를 많이 찍으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달러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100가마 수입할 수 있는 쌀이 50가마 수입밖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번 선거 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며? 그런 식으로 마구마구 한국의 원화를 찍어버렸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예상한 이러한 시나리오로 미국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 대책이 있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한 이 시나리오. 만약에 미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의 문재인 정권 이거에 대응한 대응책이 있냐고. 없을걸? 뭐 중국에서 중국산 농산물 수입하려고 중국산 농산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국민 지금 먹기도 급급한데. 중국은 점차 산업화가 되면서 중국도 농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중국도 식량 수입국으로 변했다고. 중국 농산물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예요. 이제 수입국이에요. 더구나 지금처럼 우한 폐렴 때문에 완전히 마비되고 메뚜기 때 몰려오고 돼지열병으로 죽고 조류독감으로 닭 죽고 그리고 이 우한 폐렴은 노인들 위주로 많이 죽죠. 사망률이 노인이 높죠. 중국 시골은 노인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중국 시골의 노인들 많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노동력도 없어. 누가 중국 논밭에서 일을 할 건데. 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할 거야? 대책 있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있죠. 저는 알지 이 방법을. 저는 알죠. 하지만
제가 왜 빨갱이나 친중파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때도. 여시제들 접근해 왔을 때 저는 절대 난 빨갱이랑 친중파랑 일을 하지 않는다. 대책 없어요. 아니, 말해주지 마세요. 근데 말을 해주셔도요.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냥 찍혔어요. 안 돼. 어떠한 묘수를 가르쳐줘도 안 돼, 어차피. 물론 되게 할 수는 있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 그 대안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익이 크게 훼손됩니다. 왜? 미국이 그 대가로 말도 못하게 불평등한 조건을 제시할 테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하면 안 돼요. 굶어 죽어도 문재인 정권 때는 대안을 쓰면 안 돼. 갖고 있어야 돼. 친미 정권 세운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3년 뒤니까 어차피 이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국의 환심을 살려면 반중 친미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파의 반중 친미하는 국회의원 몇 명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좌파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좌파에는 내가 봤을 때 없어. 단 한 명도 없다고. 저 정의당, 뭐 이런 민중당, 이런 다 포함시켜도 없다고. 우파도 없어 죽겠는데, 우파 정당에도. 그래서 저희처럼 대놓고 반중 친미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극우 정당이 아니고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진짜 미국이 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요. 반중 친미라는. 극단적인 선택. 즉,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우리야말로 진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열심히 찾고 있을 때 이렇게 친중 우파들에게까지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중 친미를 외쳤는데 우리 쪽 사람이 가야 미국에다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쪽 누구랑 가면 미국 애들이 만나주겠어요? 우리 정도 돼야지 만나지. 에? 이번에는 우리가 시펙에 갔을 때 우한폐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물론 새벽당이란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인이 없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이었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겠죠. 그래도 만날 수 있었겠지. 이번엔 못 만났죠. 하지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우한폐렴 상황에서 미국 가는 건 가능해요. 관광이나 유학은 안 되지만 공무상으로 가는 거면은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이어야지. 국회의원이어야 미국하고 업무상으로 국가 정책 때문에 만나는 거다. 그럼 이 우한폐렴 상황에서 갈 수 있어요. 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그거는 우리만 알아. 그리고 알려줘도 어차피 다른 국회의원들은 써먹지 못해요. 네,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디어도 있고 대안도 있고 방법도 있죠. 단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려면 우리가 관직이 있어야 됩니다. 관직. 그러니까 뭐 다른 데들처럼 뭐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얘기했듯이 요 일을 하기 위해서 관직이 필요한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국회의원 배지 필요 없어요. 개나 줘버려. 예. 제가 왜 달리 비례 4번이겠습니까? 차라리 1번 해버리고 말지. 근데 문제는 뭐다? 필요해. 필요하다고. 딴 게 없어요. 왜? 처음에는 다른 우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답답해 죽겠네. 말귀도 못 알아먹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럼 얘기 못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게 안 통하잖아. 그럼 못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차라리 우리 말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을 알아먹을 사람을 우리가 아예 만들어서 당선시키고 나쁘게 얘기하면 허수아비 국회의원이라도 만들자예요. 시키는 대로 말을 들을 수 있는. 왜?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거대 야당에 요청해봐야 콧방구도 안 끼지.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뭔데? 그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소수 정당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당선시켜놔야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들어먹어요. 우리가 말하는 말을. 됩니다. 그래서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 그리고 이 작전을 미국에 가서 어떻게 설득할까? 너 이번에 누구 만나지? 그럼 미국에 누구누구를 만나게 됩니다. 야, 그 사람 자료 갖고 와. 이 사람 뭐 상원이었던,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이야? 조사하고. 이 사람 좋아하는 건 뭐야? 이런 것들 쫙 조사해가지고 접근해야지. 이런 거 못한다고. 왜?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 국제정치 안 해봤잖아. 예? 국제정치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그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한 명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집어넣으면 되고 2022년을 바라본다니까 우리는. 예. 그리고 그 2022년에 성공을 하잖아요. 2020년 뭔지 알죠? 우리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2023년서부터는 저희가 다수당이 됩니다. 어떻게? 알 거 없어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돼? 예? 금방 만들어내요.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에 기대를 안 걸어요. 쟤는 어차피 안 돼. 예? 그래서 우파 사람들한테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시야를. 어차피 저기 미래통합당 같은 저런 사람들 국회의원 수 많이 얻잖아요. 많이 가져간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건 한 석에서 두 석이라고. 그것조차도 안 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뭐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뭐 비례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의석수 더 얻어서 뭐 어쩌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소위 얘기하는 우파 국회의원들 국회에다가 의석수 많이 박아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 하시려고? 어차피 똑같다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두 명 집어넣어 달라는데 그렇게 협조 안 해? 한두 명이에요. 우리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 왜 한두 명이냐? 한 명은 여자, 한 명은 남자니까. 그거 집어넣는 것도 협조를 안 해준다? 뭐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예? 저기 지역구는 2번, 그 다음 비례는 32번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원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예.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2주예요. 시간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의 그 당군인에 갖고 있는 그 종특, 즉 냄비 근성을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가스 전자레인지를 쫙 돌려가지고 1, 2초 만에 물이 끓게끔 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고 저희 비례대표 4명밖에 안 뽑았어요. 100% 다 돼봐야 4명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이것조차도 협조를 안 해주시고 만약에 하고서 나중에 되면 남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가락질 못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례대표가 해서 국회의원이 나온다면 저희는요 기존의 야당을 협조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협조해요. 예. 저희가 아이디어를 갖고 움직이려면 결국 한국의 국내 여론몰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거대 야당이랑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 혼자 인터넷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협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저희를 그 군대 갔다 오신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약간 군대 예를 들면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기폭제입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라 쳐봐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에다가 라이터 불 갖다 대도 불 안 터지 이거 폭발 안 합니다. 다이나마이트에 불 갖다 붙여도 폭발 안 한다고.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려면요 여기다가 기폭제라는 걸 앞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기폭제. 기폭제가 빵 터지면서 기폭제가 터질 때 그 온도로 이 작약이라는 게 폭발하면서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기폭제예요. 기폭제는 폭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소수 정당으로 국회의원 대발 1명이나 2명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기폭제가 돼서 우리의 기폭제, 즉 반뜨기는 아이디어를 결실을 맺게 하려면 이 작약에 해당하는 거대 야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악어와 악어새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를 뽑는다고 해서 절대로 저희가 무슨 우파 분열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존 기득권 정당에 묻혀서 정치인에게 줄 서서 공천받고 비례받고 하는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게 되면 당론 혹은 그 파벌 계열 이쪽의 상하 관계에 눌려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있어야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우리는 분위기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근데 그런데 가보세요. 각 잡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뭐 이렇게 의견 제시하면 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죠. 너 국회의원 여기 우리 받아온 지 몇 년 됐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다른데 거대 야당에 합당을 하다 해서 보십시오. 비례대표 번호도 받죠? 자금도 받죠? 사람들 후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도 쉽게 받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독립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비례 정당하고 다릅니다. 뭐 비례번호 자기 비례번호 밀렸다고 나 공천 안 줬다고 심술 부리고 삐져갖고 나가서 정당 받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야 저기랑 우리 비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당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또 우리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얘기할 겁니다. 이제 상속세 제로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시 11분입니다. 11. 와, 일루미나티네. 여기도 있어요. 11. 111. 11시 11분입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일 때 빨리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